조선별난사 경신왕국의 전주국이었던 홍수의 변. 홍수의 변은 숙종 1년 서인이며 숙종의 외아버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왕의 당숙인 복창군과 복평군이 궁녀와 간음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무고한 사건으로 복창군과 복평군은 인조의 삼남인 인평대군의 아들들입니다. 숙종 입장에서는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인데 붉은 옷소매라는 뜻의 홍수는 곧 궁녀들이 입는 옷의 소매가 붉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75년에 숙종의 외조부였던 김우명이 복창군 이정과 복평군 이연을 고발하자 복창군과 복평군 형제와 가까웠던 남인들은 그들을 구명하려고 했고 서인들은 남인들을 비판해 당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675년 청강 24년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의사의 신하의 경비를 삭감한 일과 복평 복창군 형제의 일을 올림 차자 허적 오종이가 청대하였다. 임금이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차자를 허적에게 보였는데 그 차자에 이르기를 또 복평군 이연의 형제가 효종께 친아들과 같은 은혜를 받고 선조에서도 동기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은총이 융숭하면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점점 게을러지고 금중에 출입하면 추악한 소문이 밖에 들리는데 이것이 곧 선왕께서 깊이 근심하신 것이고 자성께서 처치하기 어려워하신 것이 성명께서 교훈을 받은 것이며 미신이 전석에서 일찍이 선처하시기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부터 조정에까지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하므로 김일제의 절이는 후세에서 칭찬하고 사문이 계율을 범하는 것은 중들도 부끄러워하는데 각절의 홍수로 하여금 자식이 있는 사람이 되게까지 하였음에도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전하의 가법을 손상한 것이 어떠하며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은혜를 미루어 법을 베푸시고 일찍 결단하여 적당히 처치하셔서 마음을 경동하여 욕심을 참고 행실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시면 금중이 맑아지고 국가가 다행하겠습니다. 복창군 이정과 복평군 이연은 효종의 아우인 인평대군의 아들로 복선군 이남과 함께 흔히 삼복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효종과 현종의 사랑을 받아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자라다시피 했고 장성한 후에도 궁궐을 무상 출입하였고 행실이 오만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들의 외조부는 남인 5단으로 현종 15년인 1674년 제2차 예송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 정권이 수립되자 허적 등과 결탁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1674년 8월 현종의 국상이 일어나자 복창군과 복평군은 상례일로 궁중에서 유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고변이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고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으로 남인 강경파인 청남의 대표격인 윤유와 허목은 대놓고 김우명을 탄핵했습니다. 종친을 무고한 김우명을 반좌율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반좌율이란 무고임이 밝혀지면 무고를 한 사람에게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던 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선왕과 동침한 궁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강상죄에 해당해 사실상 조선 정계 거물들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개입한 것이 대비인 명성왕후로 자신의 친정이 역적죄에 준하는 강상죄로 박살날 사건이 벌어지자 소복을 입고 대전으로 쳐들어가서 울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675년 청강 24년 자전이 야대청에서 제신들을 인견하고 복평군 등의 일을 분부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내간의 일을 모르므로 자전께서 복평 형제의 일을 말하려고 여기에 나오셨다. 미망인이 세상에서 살 뜻이 없어 늘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데 이제 망측한 일이 있어 선조에 관계되니 대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복창 형제가 또한 습념의 집사로 바야흐로 내간에 있으므로 다시 전일과 같은 변이 있을까 염려하여 주상께 파직하여 내치도록 말하였으나 주상은 어릴 때부터 저들 형제가 출입하여 함께 놀아서 애정이 돋터온데 그것이 손상될까 염려하여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이런 판부를 내리셨다. 선왕께서 이 일을 보고 덮어주려고 힘쓰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리어 알 수 없는 일로 구함한 것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이르겠는가.
내가 선왕의 뜻을 몸받아 그 죄를 덮어 주려 하는 것도 될 수 없으므로 안에서 상업에게 힐문하기를 내가 본 일을 내가 감히 속이고 숨겨서 선왕께서 함해하신 것으로 돌리느냐.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형장을 써야 할 것이고 내 부모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상업이 낱낱이 정직하게 공초하였다. 그 말은 이러이러한데 말하기 더럽다. 인선 대비의 초상에 염습할 때에 복창이 의대를 펴고 저도 옆에 있었는데 손이 제 편으로 오면 문득 서로 잡게 되었고 또 나인과 왕자 등 무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는 뒤에서 치맛자락을 잡음으로 제가 놀라서 피하였는데 그 뒤에 복창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연련한 정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피하느냐 하여 서로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핍박당하였다 한다. 그래서 여러 번 죽으려 하였으나 참고 죽지 않은 것이다. 대신과 3사 비국의 신하들은 다 내 말을 들었으니 소견을 죄다 말해야 한다. 이 일이 과연 무함이며 내 이 거동이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고부터 남을 대할 낯이 없어 시녀가 앞에 있더라도 낯을 들고 싶지 않았으나 이제 이 일을 당하여 선왕에 누가 될까 염려되므로 한 몸의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신하들에게 한번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 죽는 것이 쾌할 따름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일이 이미 드러난 뒤에도 그대로 둔 채 묻지 않으면 궁중이 어지러워지는 근심을 방지할 수 없을 듯하였다. 이 때문에 부친에게 알렸으니 이제 그 찾아야 아는 것은 대개 여기에 말미암은 것인데 주상은 남의 말을 믿고 사람을 망측하게 하며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친은 청풍을 가리킨다. 내가 잘 아는 것임에도 주상이 이처럼 의심하시는데 오늘 대신들이 앞에 있으니 이때에 말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선왕께서 선처하지 못하시어 오늘의 일이 있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직 대신에게 어린 임금을 보도하여 나라의 일을 잘 다스리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남인들이 김우명이 근거 없이 왕손들을 해치려 한다고 탄핵을 하자 명성왕후가 어전회의에 나와 자살까지 언급하면서 사건을 뒤집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궁녀와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김우명이 처벌을 받거나 복창군과 복평군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창군과 복평군이 유배를 가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수렴청정을 하지 않는 대비가 정청에 나타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혹시 수렴청정을 하더라도 정청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지만 대비와 대립하는 것은 쉽지 않아 홍수의 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대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숙종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복창군을 영함으로 복평군을 무한으로 그리고 김상업과 규례를 각각 삼수와 갑산으로 귀양을 보내면서 사건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러나 대비가 정청에 나타나 곡소리를 낸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이조참의 윤희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군신이 참석한 정청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전이 침림하여 신하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왕조의 창리 비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승지조사기는 공회석상에서 문정왕후를 다시 보겠구나 하며 탄식을 했는데 지금의 대비를 20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한 문정왕후에 빗댄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학자 홍우원은 대비의 정청 출연을 말리지 못한 것은 아들인 숙종의 잘못이라고 비판하였고 박헌은 서인 측이 대비의 마음을 의혹시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고 공격의 화살을 서인에게로 돌렸습니다. 남인의 이런 적극적인 공세에 서인 측에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판부사 김수왕이 대비 김씨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이 상소에 대해 3사에서 합세하여 김수왕을 탄핵했습니다. 숙종도 내심 어머니가 정사를 간섭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김수왕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대비는 큰 망신을 당하였고 그 아버지 김우명은 무고한 것이 들통나 비판을 받아서 사직 합병이 들었으나 치료를 대놓고 거부하다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간 복창군, 복평군 등은 겨울 한파가 심했던 것을 핑계로 그 해가 가기 전에 방면되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남인들의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목 등 남인 강경파가 왕대비인 명성왕후를 비판하는 장계를 올리는 대형 사고를 쳤는데 특히 윤희는 대놓고 왕대비 좀 단속하라는 장계까지 올렸습니다.
숙종 입장에서도 명성왕후와 외척이 문제이기는 했으나 자기 모친인 명성왕후의 처벌까지 주장하는 청남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숙종 6년인 1680년에 경신원국이 일어나 복평군 이연과 복선군 이남은 영모죄로 처형되고 윤희와 홍원도 대비 모욕죄로 사사되거나 유배되게 됩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경신원국의 전주국이었던 홍수의 변이었습니다.